사전투표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 충청 지역을 찾아 관광산업 정책 등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며 오늘부터 90시간 전국 논스톱 유세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검증을 주장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청년 직장인들을 만납니다. 12.3 비상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조만간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검찰도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 경찰은 어렵게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이 끼어든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지난달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다 내수 상황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수출기업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저녁 6시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투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구로 5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에는 젊은 청년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낮 12시 기준 투표율은 25.79%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유권자 1,145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역대 가장 높은 동시간대 사전투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늘 꼭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은 기자, 지금 사전투표 관련해서 논란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 중요한 때 도대체 선관위는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신분 확인 후 받은 투표용지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대리투표 정황 등이 발견된 건데요.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 시민들이 몰리면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리투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시도한 겁니다. 투표소에 2번 들어가는 모습을 본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선거사무원을 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동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대선 본 투표율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과 충청 지역을 찾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전투표로 참여를 독려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강원 영서와 중부 내륙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춘천과 원주, 청주를 잇따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바이오, AI 의료 등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하고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비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내수가 역성장하고 있다며 당선되면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쳐버렸어요. 원래 경제를 진흥해줘야 되는데,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선대위는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보이는 사전투표율에 대해선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모인 결과라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으로 얼룩진 윤석열 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에 단호히 심판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선 선관위의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대선 때만 되면 외부인을 데려와 국면을 모면하려는 한계 정당의 면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오늘 경남과 부산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90시간 전국 논스톱 유세에 들어갑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청년 직장인들을 만나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섭니다. 이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김문수 후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퇴출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20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며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삼성과 LG전자 생산기지를 유치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 30조 원 편성, 전국 GTX 확대,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혐의를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약속하면서 정작 아들은 수억 원을 도박했었다며 청년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배우자, 아들을 향한 모든 비판을 방탄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은 막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엔 여성 혐오이자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학력 비하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서울권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에 대한 검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식의 허물 때문에 정치를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신은 보수 세력의 새로운 지향점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공약에선 추진 의지와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9차례나 닥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9월까지 이어진 극한 폭염과 열대야. 내가 지금 84시거든? 처음에 이렇게 더운 건. 9월달에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야.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하되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무탄소 에너지 체계 전환을 목표로 과학 기반의 체계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기후 정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헌법. 저 권영국이 이 개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국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에너지 얘기만 하게 되면 기후위기는 에너지 전략만 잘 세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오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경험 중인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이 기후 적응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지금.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재정 마련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재원 조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피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목표만 제시가 되어 있고. 지난해 기상청이 실시한 대국민 기후위기 인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보자가 감옥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모두 35차례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또 AI 기술로 아나운서 이미지를 구현한 뒤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2023년 12월 관련 법규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겸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도 내란 혐의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경호처 협조를 거쳐 비화폰 서버 내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부터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온 경찰이 어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자료를 추출 선별하는 과정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제출받은 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에 앞서 계엄 모의를 시작한 걸로 추정되는 시기를 포함해 전후 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현재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를 제출받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도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경호처를 찾아 임의 제출 범위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해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을 향해 경찰 수사팀이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던 경호처와 어렵게 협의한 끝에 확보한 자료이고 경찰이 자료를 받는 중에 검찰이 끼어드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계엄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영장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비화폰 서버 내역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진법사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자가 있었다는 사실 전해드렸었죠. 한남동 대통령관저 공사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 21g 대표의 아내였는데요. 가방 교환 당시 추가 비용도 21g 측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욱 대통령실 전 행정관은 이곳의 한 샤넬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즈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던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A씨가 동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환해 간다 그래가지고 이 매장에서 유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 1,200만 원대 가방을 다른 가방 등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만 원을 더 내야 했는데 21g 대표의 아내 A씨의 카드로 차액이 결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A씨가 차액을 결제한 이유를 캐물은 걸로 알려졌는데 유 전 행정관은 A씨가 샤넬 VVIP라 실적을 올려주려 함께 갔다면서
A씨가 결제했던 금액은 전성배 씨가 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 전 행정관이 관리한 USB 4개도 확보했습니다. 그중 2개에선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의의 전자거래용 공동인증서가 발견됐습니다. 유 씨 측은 파면 이후 전입신고 등 행정 절차를 위해 부속실에서 받은 것이라며 자금 관리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샤넬 가방의 행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현장에서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기상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군은 조류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해군 초계기는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이착륙 훈련을 위해 어제 오후 1시 43분 포항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공항 주변을 돌며 모두 3차례 활주로에 접촉 후 재상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1차로 활주로에 접촉한 뒤 2차 훈련을 위해 이륙하다 1시 49분쯤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해군은 당시 훈련 비행 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기지 주변 기상도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체 이상은 물론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 등 외부 원인에 의한 추락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전 관제탑과 항공기간 교신은 추락 1분 전인 1시 48분에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교신에서 비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직전 사고기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민간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승무원들의 기내 대화가 녹음된 장치를 오늘 오전 현장에서 회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와 기체 잔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군은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P3 해상 초계기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순직한 장병들의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후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설치됩니다. 다음 달 1일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연결식이 열리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안식이 거행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지난달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다 내수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인 3월에 비해 0.8%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올해 1월 1.6% 하락한 뒤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생산이 4%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반도체도 전달의 기저효과 등이 더해지며 2.9%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의 생산도 0.7% 하락했고 서비스업과 공공행정도 감소했습니다. 소비도 좋지 않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매 판매의 경우 전달보다 0.9% 감소하며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의약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투자도 줄었는데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같은 기계류의 투자가 줄며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와 건설 등 내수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 기업 보호와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00여 가구로 반년 전보다 5,100여 가구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56%인 5만 6천여 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년 만에 3,500여 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어서 미국인이 21.9%, 캐나다인 6.3%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보유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를 차지하며 외국인 보유주택의 약 70%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전과 광주 2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겠습니다. 반면 속초 20도, 울진 19도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층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만 오후에 5에서 10mm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에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이 결정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제동 판결을 뒤집고 일단 관세를 계속 부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백악관은 항소심에서 이길 거라 자신하는데 국제시장은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과잉이라며 1심 법원을 맹폭한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And we fully expect to win this case in court. 백악관은 또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other legal authorities where he can implement tariffs.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 등도 각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saw last week at the end of the week 3 that were basically ready for the president's decision.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상, 유예 등으로 오락가락했던 관세 전쟁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선 법원 판결로 불안정성만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현지 시각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학 비자 심사를 곧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앨런 가버 총장은 연설을 통해 졸업식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인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하버드에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시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2일 하버드 내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통지했던 국토안보부는 다음 날 법원이 제동을 걸자 28일 또다시 하버드에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간의 수명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절차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가 시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버드대는 일단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 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27일 중단된 유학비자 인터뷰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곧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비자 신청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인터뷰 일정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And what I'm told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regularly check to see when those spaces open. So as opposed to, let me just say, I would not be recommending that if this was going to be weeks or months.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학이나 연구를 악용하고 훔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